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산항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에 관한 이론 중에 문제풀이를 오늘 해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로 보면 139페이지 필수의 4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4번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라고 했죠. 자, 이런 표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확률 분포표. 확률이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를 계산한 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수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 변수에 맞는 확률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변수가 어떤 변수들이 있느냐? 마이너스 1이라는 변수가 있고 0이라는 변수가 있고 1이라는 변수가 있고 2라는 변수가 있고 4라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로 주어져 있었죠?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이 5분의 1이더라. 0일 때의 확률이 10분의 3이더라. 1일 때의 확률이 A더라. 2일 때 확률이 10분의 1이더라. 4일 때 확률이 5분의 1이더라. 만약에 여기에 합계라는 표현이 없어도 우리는 반드시 전체 확률은 항상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1이 없어도 다 더한 게 1이어야 된다. 이건 자동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를 맞출 수 있다 없다? 네. 무조건 맞출 수 있죠. 왜냐하면 다 더해서 1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2. 그러면 여기 있는 거 A 빼고 모두 더한 값은 10분의 8이죠. 따라서 A는 10분의 2, 즉 5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쉽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A를 이제 구했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진 것이죠. 확률 분포표 상에서 평균, 즉 average, EX를 계산해라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변수와 상대도수 곱하듯이 변수의 확률 곱하고 변수의 확률 곱하고 변수의 확률 곱하고 변수의 확률 곱하고 변수의 확률 곱해서 모두 더하면 평균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 이 값이 바로 평균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좋아요. 두 번째,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편차를 구하기 쉽냐 어렵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보세요. 평균 먼저 구해볼게요. 자, 평균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0하고 5분의 1하고 다 더했을 때 5분의 5, 즉 평균이 1이 나오죠. 그럼 편차 구할 때, 자 보세요. 편차를 구할 때 1이 평균이니까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편차.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0, 그 다음에 1, 3. 이게 편차라는 거 알 수 있지. 편차를 만약에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편차를 구해서 편차들의 평균을 내면 된다 그랬지. 근데 편차를 다 더하면 0 나올 거니까 이 편차를 변수에서 평균을 뺀 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자라고 했죠? 그게 분산인 거예요. 따라서 분산 구할 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4에다가 5분의 1 곱하는 거니까 5분의 4.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1, 1에 10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10분의 3. 0은 0일 거니까 의미 없고, 그 다음에 1은 어차피 제곱해도 1일 거니까 10분의 1. 그 다음에 3을 제곱하면 9, 그래서 5분의 9. 이렇게 구하던지 되겠어요? 네. 이렇게 편차를 직접 구하던지, 아니면 우리는 연습이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자.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낸 값에서 원래 평균의 제곱을 빼도 똑같이 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편차가 비교적 쉽게 구해지기 때문에 편차를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써볼게요. 자,
자, 두 번째 방법은 변수를 그냥 제곱하는 거예요. 1, 0, 1, 4, 16 이렇게 나오죠? 그 값들의 평균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값의 평균에서 원래 평균이 1이었으니까 1을 빼면 되는 거예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분산이 구해진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분산을 구했다는 전제하에 표준 편차는 자동으로 제곱분이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자, 필수의 4번은 굉장히 비교적 쉽게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필수의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 했죠. 자, 뭐가 확률 변수죠?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자, 변수 x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2개의 공을 꺼냈어. 흰 공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흰 공이 2개까지 있었으니까 두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는 하나도 안 나왔다. 1개 나왔다? 2개 나왔다. 이렇게 흰 공에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를 경우의 수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다시 어떻게 한다?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의 경우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표가 조금 더 쉬워졌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수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흰 공이 하나 나올 확률로 해석하면 되고,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자, 전체 공이 6개 있었죠? 네. 6개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2C0 곱하기 4C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석하면 검은 공만 2개 뽑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흰 공이 하나 나왔다는 것은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때 흰 공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중에서 흰 공 2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경우를 따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확률을 만든 다음에 자, 검산해야 되는데 뭘 보고 검산하라고 그랬냐면 확률을 보고 검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확률 계산해보고 너 확률 계산해보고 너 확률 계산해서 그걸 다 더한 게 1이 되면 아, 나 확률 분포표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했을 때 5분의 2가 나오고 얘를 계산하면 15분의 8이 나오고 얘를 계산하면 15분의 1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잘 만들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봐 그러면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곱한 걸 모두 더하면 평균이 나와요. 평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수로 내가 정수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편차 찾는 게 쉬운 거죠. 그래서 편차를 찾아서 그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을 내는 게 분산이다. 분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산의 제곱분이 표준 편차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내가 계산한 평균이 만약에 분수값이다. 그러면 편차를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짜증나죠. 정수 계산이 아니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 낸 값에서 내가 계산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분산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평균이 3분의 2가 나왔기 때문에 편차를 구하는 것보다 알겠죠? 뭘 이용하는 게 빠르다?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 낸 값에서 원래 평균의 제곱 9분의 4를 뗀 값을 분산으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접근했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필수의 이제 6번 갈게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씩 상금을 받는다.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죠. 자, 보세요. 변수 x가 뭐죠? 물어보면
상금인 거예요. 상금. 그러면 상금이 변수였으니까 상금의 경우의 수가 바로 확률 변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경우의 수. 그러면 상금의 경우의 수는 뭐지? 라고 물어보면 동전을 2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그치? 앞면이 2번 나오거나 또는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오거나 또는 뒷면이 2번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작은 수부터 이제 따진다고 치면 그치? 뒷면이 2번 나와버리면 상금의 최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금의 최소의 경우의 수는 40원일 거예요. 받아들였을까? 네. 그러면 이제 봐봐.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왔다고 치면 상금은 120원이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앞면 2번 나왔다고 그러면은 상금은 200원일 수가 있겠지. 그치? 네. 자, 상금의 경우의 수는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몇 가지만 있는 거야? 세 3가지만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알아야 돼. 이걸 이제 생각하면 이거는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 확률은 자 40원이 될 확률인 거니까 뒷면 2번 나올 확률과 같겠지. 너무 계산이 쉬우니까 바로 할게요. 4분의 1인 거예요. 얘는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올 확률인 거니까 2분의 1이고 앞면 2번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이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표 만들었죠? 네. 그러면 기대값을 물어봤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기대값은 뭐라고 그랬어? 평균이라고 했죠. 평균 구하는 거예요. 곱하면 10 곱하면 60 곱하면 50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기대값은 얼마다? 120.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상금을 120원보다 적게 탔어. 그럼 기분 나쁜 거야. 기대하는 것보다 미치니까. 근데 내가 상금을 200원을 탔어. 그럼 기분 좋겠지. 그런 뜻인 거예요.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사탕 뽑기랑 비슷한 거. 알겠어요? 그래서 기대값은 뭐다? 평균이다. 평균이 기대값이다. 알겠죠? 네. 갈게요. 필수의 이제 7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이 1일 때의 변수는 x였습니다. 그게 1이다. 평균 0.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0. 됐죠? 네.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1. 이렇게 1 때, 이제 확률 변수 y, y가 ax 플러스 b네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 y의 평균과 분산을 5와 100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지. 받아들였어? 자, 그럼 이건 보세요. 너의 평균이 지금 5야. 너의 분산이 100이야. 그럼 A하고 B는 얼마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무 쉬운 문제죠. 왜? 선생님이 했잖아. 변수가 A배 되고 B만큼 커지면 평균도 똑같이 커져야 된다고 배웠죠? 따라서 평균이 0이었잖아. 0에 A를 곱하고 B만큼 더한 것만큼 커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알 수 있는 값은 뭐냐? B는 5다.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분산은 편차잖아.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인 거기 때문에 편차는 이 뒤에 있는 더하기 빼기 할 때 편차는 똑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값이기 때문에 소거되고 A로 묶인다고 가르쳐줬습니다. 따라서 편차는 A배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편차는 A배가 됐다라는 거 말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분산은 그걸 제곱한 것만큼 커져야 되는 거니까 A의 제곱만큼 커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 있던 분산의 A 제곱만큼 커진 게 새로운 분산이어야 된다.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당연히 여기서는 10이어야지 맞는 거겠죠?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받아들이나요? 네. 그러면 A와 B를 모두 이렇게 간단히 찾을 수 있다. 해결됐겠죠? 네, 좋아. 필수의 이제 8번. 필수의 이제 7번과 필수의 이제 8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네. 왜?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알려줄 테니까 그걸 보고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 찾은 다음에 표준편차를 찾은 다음에 y의 평균과 y의 분산과 y의 표준편차를 찾아봐 라고 했지. 근데 y가 4x 마이너스 5란 말이야. 조금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잖아요. 너 평균의 4배에 5를 빼면 y 평균이 나오는 거고 너의 분산의 편차가 4배 될 거니까 제곱한 만큼 16배 한 게 분산일 거고 표준편차는 그 값의 제곱근인 거니까 원래 있던 표준편차에 4만 곱하면 되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도 천천히 풀어주긴 할 건데 쉽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아, 이산확률 분포 표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려운 건 없다. 이산확률 변수에 관한 문제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다. 자, 확률의 총합은 반드시 1이어야 되기 때문에 2a와 a를 더한 3a가 10분의 6이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10분의 2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10분의 2였으니까 5분의 1, 즉 너 5분의 2하고 5분의 2. 자, 있겠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평균 구하는 거는 곱한 걸 모두 더하면 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바로 해보면 마이너스 10분의 3 더하기 0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네. 자, 그럼 얘가 10분의 4, 10분의 4, 10분의 8에서 마이너스 10분의 3을 계산하면 10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즉 2분의 1이 평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평균 구했기 때문에 y의 평균도 구해지는 겁니다. y의 평균은 뭐냐? 너한테 4배하고 5를 빼면 돼. 그럼 여기다 4를 곱하면 2가 될 거고 거기서 5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3이 평균이야. 알 수 있죠. 분산도 자 보세요. 분수꼴이기 때문에 이 분산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 어떻게 쓰겠다? 조금이라도 빨리 풀려면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의 값에서 원래 평균의 제곱을 빼서 분산을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너 제곱하면 1일 거고 너 제곱하면 0이고 1이고 4. 평균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10분의 3 더하기 0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로 가야 돼. 10분의 4와 10분의 8 그러면 얘가 10분의 11 10분의 11에서 10분의 3을 더했기 때문에 10분의 14 그러면 5분의 7에서 이 평균이 변수를 제곱한 평균이 5분의 7에서 원래 평균의 제곱 즉 4분의 1을 빼면 된다. 그러면 얘는 통분이 20으로 되죠? 네. 그래서 20분의 28에서 20분의 5를 빼는 거니까 20분의 23이 나오죠. 되겠습니까? 이게 분산. 분산인 거 알았으니까 이 분산에 곱하기 16을 하면 y의 분산이 나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뭐 계산이 중간에 잘못됐나? 여기서 더하기 빼기 선생님 잘못했나? 5분의 4하고 5분의 8하고 5분의 13, 5분의 16이네요. sorry, 그래서 5분의 8. 되겠습니까? 네. 네. 아, 10분의 16이니까 5분의 8이 맞네요. 5분의 8에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되겠죠? 네. 방법은 여러분들 익힐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필수 예제 8번 뭐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넘어갈게요. 네. 필수 예제 9번 가겠습니다. 두 개의 합격 폼에 포함된 4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자, 또 똑같이 누가 확률 변수냐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산확률 변수에 관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확률 변수를 못 찾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했죠? 경우의 수. 되겠어요? 경우로 말하면 바꾸면 돼요. 자, 두 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네 개의 제품 중에서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경우의 결과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합격 두 개를 뽑았을 때 합격품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두 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경우를 결과니까 그 결과를 경우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안 나오는 경우, 하나 나오는 경우, 두 개 나오는 경우. 이게 지금 확률 변수예요. 그러면 그때의 확률은 당연히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하나만 나올 확률, 두 개 모두 나올 확률 이렇게 따지면 된다. 알아들을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6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때 합격이 아닌 불량품 되겠어요? 합격품이 아닌 4개의 제품이구나. 그죠? 6개가 아니라 4개의 제품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때 합격품이 아닌 애 2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 합격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4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때 합격품 하나 뽑고 합격품 아닌 거 하나 뽑는 경우 받아들일 수 있죠? 4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때 둘 모두 합격품을 뽑는 경우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너가 6이고 너가 1이기 때문에 6분의 1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얘가 3분의 2 얘가 6분의 1 따라서 합계가 1이 딱 되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EX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고 여기서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평균하고 분산을 모두 구한 다음에 3x 플러스 2의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걸 보고 다시 얘를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너한테 0 대입해서 2라고 말하고 너한테 1 대입해서 5라고 말하고 너한테 2 대입해서 8이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평균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래 내가 계산했던 평균에서 3배하고 2를 더하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좋아.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분산을 물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저런 분산을 구해야 된다면 원래 있던 분산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를 곱하면 된다 라고 해석했어야 되는 거야.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너는 9vx다. 너는 원래 내가 계산했던 평균의 3배에 2를 더한 것과 똑같다.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 자, 비교적 쉬운 단원인 겁니다. 비교적 쉬운 단원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확률 분포 세 번째 파트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